자, 보자. 개념원리 펴주시고요. 집합 연산법칙. 자, 연산법칙 요거 하면은 집합은 어느 정도 끝이 납니다. 요거 오늘 전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자, 연산법칙이 뭐냐?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전부 다 배웠죠? 자, 교환법칙은 뭐냐면 자, 요거 A와 B의 합집합에 대해서 B와 A의 합집합, 그러니까 요 합집합에 대해서 이 두 개를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두 개에 있는 원소들 전부 다 끌어 모은 거.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 두 개 자리를 바꿔도 어차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차집합은 이게 안 됩니다. 얘랑 같나요? 다르죠. 얘는 A에서 B랑 공통된 걸 빼는 거고 얘는 B에서 A와 공통된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이쪽 영역이 A 차집합 B고요. 이쪽 영역이 B 차집합 A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자리를 바꿔버리면 완전히 다른 집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지 않는 예고요. 얘네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자, 결합법칙은 완전히 같은 연산자만큼 쭉 나열된 상태에서 A와 B와 C를 전부 다 합집합하는 상황에서 얘를 먼저 계산을 하나 아니면은 A 합집합, B 합집합, C를 할 건데 얘를 먼저 계산을 하나 똑같은 집합을 뜻할 거라는 거죠. 그냥 전부 다 뭉뚱그리.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먼저 하나, 얘 먼저 하나 색칠되는 공간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완전 교집합은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자, 3번부터 어려운데 3번 잘 보세요. 무슨 법칙 적혀 있어? 우리가 분배 법칙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다항식 계산에서 어떤 게 곱해져 있고요. x 플러스 3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계산할 때 3 곱하기를 x와 3한테 안에 있는 항들에 각각 하나씩 분배를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3 여기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뭔 거냐? 자, A 합집합 그리고 여기 B 교집합 C예요. 보시면은 위에 거랑 조금 달라요. 결합법칙이랑. 여기가 합집합이었으면은 그냥 A 합 B 합 C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교집합이었으면 A 교 B 교 C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합집합이고 얘는 뭔 거야? 다른 연산이에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이거를 전체 교집합한 다음에 얘를 합집합하는 것도 상관없지만 분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 A 합집합 이걸 한 덩어리로 보세요. 그거를 B와 C한테 각각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A 합집합 뭐가 되는 거야? 그치? 두 번째 분배 A 합집합 뭐가 되는 거야? C를 쓰고 여기 썼던 이 교집합을 이 중간에다가 써주시면은 같은 부분이 색칠이 돼요. 나중에 볼게요. 자, 두 번째 연산을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거든요. 자, 얘도 해볼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A 교집합, 얘를 여기랑 여기에 각각 분배를 할 겁니다. 그럼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가 나오는데 무슨 집합 되는 거야? 합집합. 이걸 이렇게 풀 수 있고 이걸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돼요. 자, 요렇게 푸는 거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자, 문제에 요렇게 나와 있었다고 한번 쳐봅시다. 요거 보시면은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이다. 그죠? 각 괄호에 대해서 연산자가 일치하고요. 심지어 A 합집합 공통된 거 보이죠? 이러면 내가 묶어낼 수 있기도 한 거예요. 요걸로 묶어낼 거고요. A 합집합으로. 남아있는 게 뭔 거야? 그치, C고 여기 중간에는 여기 있었던 교집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풀어내는 것도 그리고 얘를 묶어내는 것도 둘 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집합 A, B, C에 대해서 A 교집합 B가 2, 3, 4고 A 교집합 C가 3, 6일 때 A 교집합과 B 합집합 C를 구해라. 이거를 따로 구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지금 못 껴라. B 합집합 C가 뭐가랑 뭐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연산법칙에서 난 겁니다. 얘가 교집합이고 합집합이니까 분배법칙 써야 되는 건 거예요. 자, A 교집합 뭐랑 뭐지? 그 다음에 합집합 A 교집합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그대로 나와 있고 이게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이 두 집합을 합집합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럼 써보면은 2, 3, 4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요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드모르간
분배 법칙의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의 별표 쳐주세요. 분배 법칙의 별표 치고 여기다가 그 다음에 밑에 드모르간의 왕별표.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드모르간은 사람 이름입니다.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이고요. 자, 지금 어떤 걸 한 거냐면 A 합집합에 비해 전체 여집합을 하면은 요렇게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전체 덩어리가 여집합으로 묶여 있으면은 앞에 나와 있던 교환, 결합, 분배 이런 걸로 연산을 해낼 건데 얘가 묶여있으면 계산이 안 됩니다. 풀어내줘야 돼요. 여집합에서 이제 풀어내줘야 되는데 그 풀어내는 방법이 이건 건 거예요. 괜찮나요? 확인해 볼게. 얘 지금 사탕 먹고 있어서 별로 문제가 알겠지? 자, 일단 여집합을 얘기해야 되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 색칠해 볼게요. 요 바깥에 얘기하는 거죠. 이게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얘랑 똑같은지 색칠을 해보면 돼요. 저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집합에서는 이 방법을 씁니다. 자,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A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을 빨간색으로 색칠해 볼게. A 빼고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자, 여기가 A의 여집합이고요. 자, 두 번째 B의 뭔 거야? B의 여집합이죠. 그럼 검은색으로 색칠해 볼게요. 자, B의 여집합이라는 거는 이 바깥에 B 빼고 전부 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두 영역의 무슨 집합을 얘기하라는 거야? 교집합. 그러니까 빨간색이랑 검은색이 겹쳐져 있는 공간을 색칠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색칠해 보니까 이 바깥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얘랑 같은 걸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걸 색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잘 봐요. A 합 B의 전체 여집합을 풀어내는 방법. 얘를 여집합 하시고요. 얘가 뒤집힌다 생각하면 돼요. 자, 합집합이었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B에 똑같이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여기가 교집합이었다. 똑같습니다. A에 뭔 집합? 여집합 하시고 이것도 뒤집히는 거예요. 뭘로? 합집합으로. 그 다음에 B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자, 예제 볼게.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걸 간단히 해라. 이런 문제가 뭔 거냐면 집합의 연산이에요. 연산을 하자는 겁니다. 잘 봐요. 잘 보세요. 자, A 교 B에다가 합집합 A여 합 B여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혹시 분배 법칙으로 묶어야 되는 것인가? 이건데 분배로 묶고 싶으면은 얘랑 얘가 연산자가 같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같은 집합이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예 없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라 생각해 보시면은 자, 이 애를 드모르간으로 다시 표현하는 건 거예요. 아까는 풀어내는 것만 했는데 묶는 걸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묶어내면 되냐면 전체 여집합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여집합 되면 뭐가 돼? 얘 뒤집히면 돼요. 뭔 거야? 얘는 요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크게 봅시다. 교집합과 그 교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인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되겠어요? 전체 집합이 되는 건 거예요. A와 A의 여집합을 합해버리면은 전체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연산해 주시면 되고요. 잘 보세요. 이제 어렵습니다.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을 간단히 해주세요. 자, 여기 무슨 집합 보여? 자, 앞에 연산법칙 다시 보고 잘 보세요. 여기 차집합 있는지 없는지 봐봐라. 있어 없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 심지어 여기도 지금 차집합 있어 없어? 그럼 이 차집합은 연산을 절대 우리가 법칙 쓸 수가 없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집합을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뭐다? B의 여집합이다. 이거를 이때 쓰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자, 그럼 차집합을 저거로 다 바꿔볼게요. 자, 1차 A 차집합 B를 바꾸자. 그럼 A교 B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렇게까지 썼는데 그럼 더 이상 또 진행이 안 되는 게 뒤에 있는 집합이 여집합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뭐가 밖으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내는 게 뭔 거야? 무슨 법칙이었어 아까? 드모르간인 겁니다. 자, A의 교집합에다가 자, 이거 드모르간 풀어봅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여집합 옳지. 얘 뒤집힌 됐지? 합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의 여집합 뭐죠? B가 되는 건 거예요. 이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일단 풀렸는데 자, 또 크게 보세요. 여기는 무슨 집합이고 여기는 뭔 거야? 합집합이기 때문에 괄호를 함부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을 방금 또 배웠어요. 무슨 법칙이었게? 분배 법칙인 거예요. 분배 법칙. 그쵸? 자, A 교집합을 분배합니다. A 교집합 A에 뭐가 되는 거야? 옳지. 그 다음에 무슨 집합? 합집합. 그 다음에 A 교집합 뭐가 되는 거야? 요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럼 잘 봐요. 이 앞에 있는 게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A랑 A의 여집합에 교집합이 있나요? 없잖아요. 두 개는 서로소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공집합이랑 A 교집합 B를 합집합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집합이라도 공집합이랑 합집합이 되면은 지 자신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만든 애가 A 교집합 B라는 건 거죠. 자, 두 번째. 자, 얘는 A 여집합, 합집합, B 차집합, A의 전체 여집합. 자,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차집합을 뭐로 바꾸기?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A 여집합, 합집합. 자, B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 A의 여집합. 옳지. 요렇게 바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또 안 풀려요. 이걸 뭐로 다시 풀어낼까요? 드모르간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B의 뭔 집합에다가 여집합. 얘 바뀌니까 합집합. 그 다음에 옳지. 자, 이렇게 되면은 얘랑 둘 다 똑같은 연산이죠. 같은 연산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도 되고 결합 법칙도 됩니다. 그럼 얘랑 만나야 좋아요. 자, 그러면 A의 여집합에다가 같은 연산이니까 여기 A를 바로 써버리고 B의 여집합을 맨 마지막에 써도 괜찮다는 건 거죠. 괜찮나요? 자, 그럼 얘네 두 개 먼저 결합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A의 여집합이랑 A를 합집합하면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되죠. 전체 집합에 B의 여집합 같은 것도 합집합 해봐야 또 뭐가 되는 거야?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간단히 하면은 U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B 차집합 이거 해라. 자, 안에 거부터 조금 먼저 해줄게요. 자, B에서 차집합된 거는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차집합을 먼저 교집합으로 바꾸세요. 바꿔주시면 비교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비교집합 얘의 여집합하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옳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기 교집합, 여기도 교집합, 여기 합집합 있죠? 그리고 얘도 B가 있고요. 얘도 B가 있습니다. 무슨 법칙으로 묶어줘야 될까? 분배 법칙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잘했어요. 자, 그러면 분배 법칙 묶어봅시다. B 교집합으로 묶일 거 아니야. 이거 중괄호 쓸게. 자, 그럼 여기 남아있던 거 뭐예요?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잘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A 여집합과 A를 합집합하면 뭐가 되는 거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이제 소괄호 할게요. B 교집합 이게 뭐라고? 전체 집합이 돼버리는 건 거예요. 이거 괜찮죠? 이런 거를 잘 풀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B랑 전체 집합, 교집합 해봐야 뭐가 되는 거야? 그럼 B 차집합 B란 얘기 아니야. B에서 B 빼면 뭔 집합 되겠어요? 공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간단하게 한 게 요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이거가 성립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뭡니까? 자,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뭐 도대체 뭘 성립하게 한다는 건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간단히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식을 좀 볼게.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 자, 일단 요까지 봤을 때 이거 무슨 법칙 써야 될까요? 분배 법칙 써야 돼요. 분배 법칙.
자, 여기 합집합, 교집합, 합집합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여집합 같이 있고요. 여기도 비여집합 같이 있습니다. 묶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묶어줍시다. 자, 여기 남는 거 뭐겠어? A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A 그대로 가져가고 합집합, 비여집합으로 이렇게 묶이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에 교집합 A가 이렇게 또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공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공집합이 돼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해서 비여집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집합은 어차피 뭔가 합집합해봐야 그냥 그대로 뭐가 나오는 거야? 비여집합이 나오겠다, 맞죠? 자,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교환법칙 써가지고 A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봤지? 이거 뭐 차집합 뭔 거야? A 차집합 B라고 보는 게 조금 더 깔끔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모든 걸 계산해 보니까 A 차집합 B라는 거잖아. 그게 뭐가 됐단 얘기야?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꽁꽁 숨겨 놓은 겁니다. 자, 우리 방금 전에 개념 원리 풀이하면서 이거 했어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그 말은 A와 B가 무슨 관계에 있다? 부분집합 관계에 있다는 거고, 뭐가 더 작은 거고? A가 작은 거, 얘가 큰 거랬어. 오케이, 그럼 A가 B의 무슨 집합이 된다? 부분집합이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골라주세요. 1번. 얘는 모르고, 같은 건지도 모르고, 이건 서로서라는 거죠. 모르고, 합집합이요. 전체 집합 전혀 모르겠고. 자, 그 다음에 배수집합. 요거는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해야 돼요. 자, 배수의 집합의 연산. 어떻게 문제에서 정의를 하냐면요. 자, 왜 정의 자체가 안 나와 있냐? 자, AM은 뭐라 써져 있냐면 X바, X는 뭐 M의 뭐 양의 배수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M, 그러니까 여기 적혀져 있는 이 숫자의 배수들이 원소가 되는 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AM과 AN의 교집합, 이건 뭔 소리냐면, 자, 봅시다. 이거는 M의 배수란 얘기인 거 아니야. M의 배수가 원소인 애들인 겁니다. 원소를 특징을 그냥 여기 쓴 거예요. 얘는 뭐의 배수 쓴 거야? 자, 그 두 개를 뭔 집합했다는 거야?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M의 배수이면서 N의 배수인 게 얘네 두 개 교집합이 되는 건 거예요. 그 말은, 자, 이걸 내가 AK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뭔가의 배수로 그냥 표현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교집합을. 자, M의 배수이면서 N의 배수인 거를 우리는 초딩 때 배웠습니다. 이걸 M과 N의 무슨 배수라고 하게? 공배수래요, 일단은. 공통된 배수. 그쵸? 근데 M과 N의 공배수를 찾는 방법이 M과 N의 무슨 공배수의? 최소 공배수의 뭐라고 해? 어디서 들어본 거는 같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 자, 다시 M의 배수이자 N의 배수인 거. 교집합이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거든요. N과 N의 공배수라는 거고, 공배수는 어떻게 찾냐면 두 숫자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전부 다 공배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뭔 거냐면 AM과 AN을 교집합했다. 배수집합끼리. 그러면 AK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K가 뭐냐? M과 N의 최소 공배수라는 거죠. 이 숫자의 공배수들이 얘네들의 교집합을 의미한다는 건 거예요. 한번 해볼게. 자, 요거 보세요. 1번. 합집합은 합쳐질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 문제. A2 합집합 A3이 됐잖아. 2라는 아이의 배수가 막 있겠죠. 그게 A2의 원소일 겁니다. A3은 뭐의 배수가 원소인 거야? 3의 배수예요. 그 두 개를 합집합해버리면은 숫자가 좀 중구난방 나옵니다. 2, 3, 4. 그 다음에 6 겹쳤다가 그 다음에 8, 9 이렇게 규칙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 규칙성이 없는 걸 내가 뭔가의 배수라고도 절대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합집합을 한 다음에 A4랑 교집합한다는 거는 완전히 불가능하고 내가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연산을 써서 조금 형태를 변환하는 거예요. 여기 합집합이고 교집합했으니까 무슨 법칙 쓸 수 있는 거야? 분배법칙 쓸 수 있는 겁니다. A4의 교집합을 각각 분배해 볼게요. A2에다가
A4 교집합된 거랑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A3에다가 A4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잘 봐. 얘는 뭐의 배수라고? 얘는 뭐의 배수라고? 4의 배수잖아요.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라는 거는 2와 4의 공배수라는 거고, 그건 2와 4의 최소 공배수인 몇? 4잖아. 이걸 교집합하면 4의 배수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추격해서 뭐라 쓸 수 있냐면 A4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잘했어요. 이해를 잘 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뭐의 배수인 거야? 3의 배수고 얘는 뭐의 배수인 거야? 그 두 개를 교집합한다는 거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거죠. 그건 3과 4의 공배수라는 거고요. 3과 4의 공배수는 몇의 배수들이 될 거야? 그치. A12가 될 거라는 거예요, 얘는. 그럼 그 두 개를 합집합한 결과가 뭐냐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풀립니다. 요거랑 요거 차이를 잘 보세요. 얘는 정리가 안 됐었단 말이에요.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거는 숫자 쑥쭉 써보면은 뭐의 배수라고는커녕 완전 중구난방 숫자가 나와요. 근데 얘는 4랑 10이죠. 약수와 배수 관계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자, 예나야. 4의 배수가 많을까? 12의 배수가 많을까? 4의 배수가 무조건 많겠다. 그죠? 그리고 12 자체가 4의 배수기 때문에 이 배수 안에 얘 배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얘 배수 12죠? 여기 들어갑니다. 얘나야. 예소야. 그 다음 얘 배수하면 24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죠? 36 들어가죠? 안 들어가는 거 없지. 48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예소야. 이거 두 개 합집합하면은 뭐의 배수라고 해도 괜찮을까? No! 잠시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할 수 있어. 우리서. 부분 집합 관계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 누구의 부분 집합이 될까? 누가 더 원소를 많이 가졌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4의 배수가 많아요? 12의 배수가 많아요? 4의 배수 많죠. 4 없잖아요? 8 없잖아요? 12 이제 있는데 얘는 이제 세 번째 배수란 말이에요. 이해갔어? 누가 누구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거게? A 뭐가? 둘 중에 누군지만 얘기해주면 돼. 누가 더 많은 애야, 원소가. 4가 더 많잖아. 네. 누가 누구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야? 12가 4의 부분 집합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부분 집합 관계에서는 합집합을 했을 때 큰 애가 그대로 나온댔잖아요. 그게 누구라는 거야? A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 얘기를 두 번째 산 겁니다. AM과 AN의 합집합이 만약 이게 됐다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그대로 나온 거 아니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N이 M의 배수일 때라는 건 거예요. 아까 4, 12, 4 그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 해볼게요. 2번. 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자, 이거는 6이랑 12 약수 배수 관계다. 그죠? 그러면 합집합이 하나로 통일이 가능해요. 자, 누가 누구의 부분 집합이 되는 걸까? 12가 6한테 그치 12배수 6배수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합집합했을 때는 큰 애가 나온댔죠? 뭐가 나오는 거예요? A6이 나오는 겁니다. 자, 9랑 18도 마찬가지 관계다. 그죠? 이번에도 A18이 A9에 뭐가 되는 거야? 부분 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네 두 개 합집합하면 뭐가 나왔을까요? A9가 나왔을 겁니다. 그 두 개를 교집합한다는 거예요. 자, 교집합은 다시 뭔 거냐면 얘의 배수, 그러니까 6의 배수랑 9의 배수의 공배수입니다. 공배수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6과 9의 공배수는 6과 9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된다는 거고 이 둘의 최소 공배수가 몇이죠? 18이니까 A18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아, 너무 잘했어요. 이거는 근데 하긴 해야 돼. 이거 뭐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자, 봅시다. 용어 자체를 알고 있는 게 푸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정의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봅시다. 대칭 차집합은 뭐냐면 뭐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두 개 있는 것만 일단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세 개 있는 거는 쌤이 다음 시간에 풀이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적응된 다음에 하세요. 이게 A 차집합 B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B 차집합 A입니다. 괜찮나요? 그 두 개의 합집합을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예요. 대칭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자,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를 합집합한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런 집합이 있다라고 알자 이게 아니라 문제에 이렇게 그냥 줍니다.
A와 B를 이렇게 연산한 거를 이런 식으로 뭐 세모라거나 뭐 별이라거나 뭐 별 이상한 걸로 연산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해요. 근데 요렇게 아는 것도 좋지만 이걸 조금 쉽게 받아들이려면은 차집합 형태보다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한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요거로 조금 알아두세요. 차집합,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어떤 두 집합이 있을 때 대칭 차집합을 받아들이는 게 요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부분 색칠되잖아요. 여기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 싹 뺀 거니까요. 다 해가나? 어디까지 했어? 많이 남았네 아직. 힘들지? 자, 그럼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연산 세모를 요렇게 약속하자는 겁니다. 보시면은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 합집합으로 연산하자는 거죠. 근데 이게 반드시 요런 모양으로만 나오진 않아요. 새로운 뭐 집합의 연산을 했을 때 이것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변수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얘는 일단 어떻게 생긴 건지 옆에 한번 그려보는 거야.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지. 자, A 차집합 B 여기 얘기하는 거구나. B 차집합 A 요건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 둘을 합집합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괜찮죠? 요거를 우리는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기로 했고 이걸 이해하려면은 이게 더 쉽댔어요. 자, 요걸로 한번 얘네를 다 계산해 볼게요. 잘 보세요. 자, 기억, 세모 연산을 했을 때 이 둘을 전체 집합이 되냐는 겁니다. 잘 보세요. 차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을 해서 교집합을 차집합할 거예요. 요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쉬워요. 요거 두 개 합집합하면 뭔 거야? 전체 집합이죠. 얘네 두 개 교집합하면 뭔 거야? 그치, 공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 차집합 해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 맞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자, 그 다음 니은. 전체 집합이랑 세모를 공집합을 세모하자.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집합을 합집합한 다음에 두 집합을 교집합해서 차집합하는 겁니다. 이 두 개 합집합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전체 집합 나오죠. 두 개 교집합하면요? 공집합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 똑같이 전체 집합 나오겠다 그죠? 얘는 공집합 나온댔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은 A랑 공집합을 그렇게 했네. 자, A랑 공집합을 합집합 하시고요. 거기서 A와 공집합을 교집합해서 차집합하는 거예요. 자, A와 공집합 합집합하면 그냥 뭔 거야? A예요. A랑 공집합을 교집합하면요?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럼 A에서 공집합, 차집합하면 그대로 뭐가 돼? A가 되겠죠. 디귿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 자, A랑 A를 세모했다. A 합집합 A에서 A 교집합 A를 차집합하는 겁니다. 얘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A고 얘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자, 미음. 미음은 자 A 합집합 전체 집합에서 그 다음에 A 교집합 전체 집합을 차집합할 거예요.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 집합이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됩니다. 전체 집합에서 A 차집합하면 A 여집합 맞아 아니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미음이 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 자 마지막 집합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아니다 하자. 자, 합집합 원소의 개수 잘 보세요. 세 유한집합 ABC에 대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 원소의 개수를 계산할 때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 개수를 그냥 쌀이 더해가지고 중복된 교집합 원소 개수만 한번 빼라는 얘기인 겁니다. 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도 가요.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아이들의 원소 개수라는 거는 이 영역과 이 영역과 이 영역에 있는 원소들을 다 더해주면 되거든요. 몇 개 있는지. 자, 그럼 만약에 NA를 계산했다고 하면은 NA
NA를 더했다고 하면은 여기 A 차집합 B의 공간에 있는 개수 한번 더해질 거고 여기도 교집합에 있는 애도 다 더해지겠죠. 여기 있는 개수 다 더한 거니까요. 거기에다가 NB를 더해버리면은 여기 공간 개수 더해질 거고 여기 공간 개수 한 번 더 더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라는 거는 이 공간마다 한 번씩만 더해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중복된 이 부분만 한 번 개수를 빼주면은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말이고요. 자, 2번도 볼게요. 2번은 지금 몇 개를 합집합한 거야, 집합을? 3개나 했죠. 3개일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공간에 있는 원소 개수를 어떻게 계산을 할까? 자, 공식 잘 보세요. NA를 더하면은 여기 공간이랑 여기 공간이랑 여기 공간이랑 여기 공간이 한 번씩 다 개수가 계산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NB를 한 번 더 더해주면은 여기 더해질 거고 여기 더해질 거고 여기 더해질 거고 여기 한 번 더 더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더해진 횟수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마다 개수를 더한 횟수. 자, NC는 여기 더해질 거고 여기 더해질 거고 여기 더해질 거고 여기 또 더해지겠다, 그죠? 근데 나는 이 공간마다 한 번씩의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집합 부분이 너무 중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뺄 겁니다. A 교집합 B를 한번 빼볼게요. 빼보면은 여기 한번 사라질 거고 여기도 한번 사라지겠다, 그죠? 한번 계산된 게. 자, 또 빼볼게요. 두 번째 B 교집합 C를 빼보겠습니다. 자, B와 C의 교집합 여기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빠질 거고 여기도 한번 빠지겠다, 그죠? 자, 한 번씩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랑 A의 교집합을 또 빼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계산된 거 빠질 거고요. 이게 다 사라져 버리죠, 이 세 번째 공간은.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다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걸 한 번 더 더해주는 거예요. 저기는 뭔 거냐면 A와 B와 C의 전체 교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까지 이해갔어요? 그래서 수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합집합, B 합집합, C. 여기 전체에 있는 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 집합의 원소 개수를 한 번씩 더하고 교집합 원소를 한 번씩 빼고 마지막으로 그 세 개가 완전히 공통된 원소 개수만큼 한 번만 더 해주면 되는 겁니다. 공식을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 볼딕체에 되어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거에서 실생활 활용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해볼게요. 자, 2번 여집합과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거는 굳이 막 딸딸 외울 필요는 없고 조금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당연하거든요. A의 여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은 전체 집합 개수에서 A의 집합 개수를 빼면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 A 차집합 B의 원소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은 A의 원소 개수에서 A랑 B의 교집합 원소 개수만 빠지면은 여기가 계산될 거고요. 아니면은 A 합집합 B에서 B 원소 개수만 빠져도 나올 것이다. 이거는 연산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마다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공식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나는 이걸 풀 건데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이거일 때 NB 차집합 A를 구해주세요. 자, 이건 공식도 공식이지만 이런 형태를 어떻게 푸는 게 중요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자, 벤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어떻게 원래 활용하던 애였냐면 지금 두 개밖에 없죠. 자, 일단 교집합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에 속하는 원소들을 집어넣는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유한집합 원소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난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 공간에 몇 개 있는지를 여기 숫자로 쓸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럼 봐봐. 자, 전체 개수가 60개랍니다. 일단 여기 60이라 써놓을게요. 자, NA가 37이고 NB가 40이랬어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드모르간으로 조금 더 손을 봅시다. 얘는 드모르간으로 손을 보면은 뭐가 된 거냐면 자, 뭔가의 여집합인지 보면 되는 거예요. 뭐에다가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게 15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게 A 합집합 B죠. 얘 여집합 이 바깥 공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15개의 원소가 있다는 겁니다. 15가 있다는 게 아니라 15개 있다는 거를 개수를 쓴 거예요.
자, 그 말은 이 말은 또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합집합이 몇 개 있는지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전체 공간에 몇 개의 원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60개가 있어야 돼요. 그 60개 중에서 15개 빼고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15를 빼주면 되겠네.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45개가 합집합의 원소 개수입니다. 자, 근데 각각의 원소의 개수가 또 적혀 있었다. 그죠? 자, 그럼 이 A 합집합비 공식 다시 외워볼게요. 요거 어떻게 계산되더라?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A 교집합비 요렇게 계산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빨리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럼 NA 더하기 NB에다가 NA 교집합비가 될 건데, 자, NA 몇이에요? NA 37입니다. NB 몇이에요? 40입니다. 그럼 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게 45니까.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몇이게요? 77에서 몇을 빼야 45가 되게요? 20? 아니 30? 32가 되는 거다. 그죠? 괜찮아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A 교집합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소 개수가 32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 거예요. 되나요? 그럼 끝났어요. 자, NA가 몇 개 있었어? 37개 있었지. 그럼 요 공간에 37개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벌써 32개 여기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공간에 몇 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5개. 그 다음에 B가 40개 있대요. 여기 공간에 40개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여기 32개 있대. 여기 몇 개 있는 건 거야? 8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나한테 물어본 거 B 차집합 A의 원소 개수가 몇 개네요. B 차집합 A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몇 개인 거야? 8개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해볼게. 이것도 해볼게. 자, 60명의 학생에게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은 35명,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은 28명,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못 푼 학생은 5명이었다. 자, 이런 문제를 만나면 뭐부터 하시냐면 집합으로 구분부터 하세요. 영어 문제 푼 애들 A 집합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수학 문제 푼 애들 B 집합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영어 문제를 푼 학생이 35명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자, A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 수가 총 35명. 그러니까 원소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푼 학생, 그 B라고 뒀죠. 요거의 원소 개수가 몇이다? 28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영어와 수학을 모두 뭐 어떻게 됐대? 못 푼 학생이에요. 나는 푼 애들을 여기 집어넣은 겁니다. 못 풀었다는 거는 A가 영어 문제를 푼 애들인 거 아니야. 못 푼 애들은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A의 여집합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이게 영어 문제를 못 푼 애들이 들어가 있는 곳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도 못 푸는 건 애들. B에 뭐에 있겠어? 여집합에 있겠죠. 근데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못 풀었댔잖아. 그럼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에 무슨 집합이라 해야 될까? 교집합인 거예요. 영어도 못 풀고 수학도 못 푼 겁니다. 이해갔어요? 영어를 못 풀거나 수학을 못 풀거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만 못 풀거나 수학만 못 풀거나 둘 다 못 풀거나가 아니라 영어와 수학 문제를 모두 못 풀었댔잖아요. 그 말은 얘와 얘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치, 5다란 얘기인 건 거죠. 자, 그럼 얘를 우리가 드모르간으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 드모르간 해줄게요. 드모르간. 이거의 전체 여집합 되겠다. 그죠? 어떻게 되는 거야? 옳지. A 합집합 B. 요거의 여집합이 지금 5개 있다는 거고 그 말은 A 합집합 B가 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명의 학생에게 지금 이걸 풀어라고 했어? 60명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60명 중에서 아예 못 푼 애들은 5명인 건 거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간 애들 몇 명인 건 거야? 55명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벤 다이그램을 먼저 그려놓아 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에 60명이 들어가 있는 건 건데 영어 문제 푼 애들이 있고 수학 문제 푼 애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바깥에 지금 5명이 있는 건 거예요. 자,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 수.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합집합의 원소가 몇 개냐는 거예요. 적어도 한 문제는 푼 애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몇 명이라 해야 돼?
그치, 55명 합집합 원소 개수고요. 자,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를 둘 다 푼 학생 수. 이걸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A와 B의 무슨 집합 구하라는 거야?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몇 개냐는 겁니다. 이해가요? 여기 있는 애들이 영어도 풀고 수학도 푼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위에 있는 이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NA에다가 NB를 더한 다음에 뭐를 빼야 돼? NA 교집합 B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럼 NA가 35고요. NB가 몇인 거야? 28이에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몇인 거예요? 63이지.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둘 다 푼 학생이 8명이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영어 문제만 푼 학생을 구해주세요. 자, A. 영어 문제 푼 애들 몇 명 있었어요? 35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명이 같이 푼 애들이고요. 혼자 푼 애들은 뭔 거야? 옳지. 그러면은 27명이 영어 문제만 푼 학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렵거든요. 이 마지막 문제죠.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NU가 몇이고 30이고 NA가 그치, NB가 17이다. NA 교비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 할 때 이때 M 플러스 M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전체가 지금 30이라고 정해져 있고요. NA는 20이고 NB는 17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사실 아무것도 얘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요. 자, 서로 소인 상황이 되는지 봅시다. 상황을 지금 3개로 찢을 거거든요. 자, 일단은 요 상황 서로 소화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겹치는 건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세 번째는 부분 집합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자, 일단 둘 중에서 숫자가 큰 거를 골라요. 숫자 큰 게 누군 거야? A죠. 그럼 A 안에 B가 완전히 들어간 경우 이거 가능합니다. 이거 괜찮죠? 자, 근데 전체 집합의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몇인 거야? 이게 지금 몇이에요? 20이고 이게 몇인 거야? 17이죠. 이 안에 지금 30으로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30 맞죠? 이거 두 개 더하면 몇이야? 39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인 건 거예요. 그러면은 겹치거나 아니면 완전 먹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나한테 물어본 게 A 교집합 B의 원소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이 두 개를 물어본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는 20이라는 원소 개수가 정해져 있고 얘는 17개라는 원소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얘도 22가 있고요. 얘는 17개가 된 거예요. 이거 괜찮죠? 자, 얘는 교집합 원소가 몇 개 있는 거야? B가 그대로 교집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NA 교비가 몇인 거지? 이게 제일 큽니다. 이해가나요? 왜냐하면 최대값은 언제 존재하냐면 A 합집합 B가 또 일어나는 거야? 잘했어. 노력하는 게 너무 예쁘다. 자, 어쨌든 간에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40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에요. 맞잖아. 아, 40은 옛날이야? 3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찮죠? 자, NA 합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써봅시다. NA에다가 NB를 더한 다음에 뭐를 빼기로 했었지? 그치, 요렇게 계산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3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괜찮나요? 자, 계산해볼게. NA 교비를 절로 버립시다. 자, 넘어왔고요. 얘 아까 몇이었어요? 39였죠. 30 넘어가면 몇이 될까요? 그치. A 교비가 최소 9는 돼야 되는 건 거예요. 이해가? 그럼 최소값이 결국 몇이란 얘기야? 9란 얘기입니다. 이게 9가 언제 나오는 거냐면 이 테두리가 그냥 전체 집합이 됐을 때가 이 교집합이 최소가 될 때인 건 거예요. 벌어질 수 있는 만큼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최대값은 언제냐? 얘라는 거야. 얘가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이 교집합 영역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그때가 교집합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가 이때였던 거고 이 교집합의 범위가 9부터 17까지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소값,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저 꺼버리자. 자, 일단